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도형을 문제 푼다 그랬을 때 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중심 반지름 꼭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과 원주가 그 다음에 직선과 관련된 건지 두 원에 관련된 건지 구분해서 가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위에 게 문제예요. 위에 게 원과 직선의 관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 잠깐만 좀 가볼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기 그 110번 스텝 1에 있는 110번 요거 먼저 하나만 좀 직접 풀어봅시다. 110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1분만 있다가 설명 바로 그냥 좀 들어갈게요. 맞아요. 자, 지금 얘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접하는 상태입니다. 접하는 상태.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하잖아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면은 반드시 얘는 접선과 기울기가 수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자, 요거에 관련돼서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일단 받아들이면서 그냥 갑시다. 이거 수직인 거. 괜찮죠? 뭐라 그래야 될까? 그죠? 이건 그냥 도형적인 특징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자, 얘는 지금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더 나오면은 이 바깥에 한 점에서 또 접선 끊는 거 하나만이 아니고 두 개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위치 관계가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일단 원과 직선이 만약에 접한다. 그럼 다시 한번 접점에서 접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반드시 중심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관점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점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아니 모든 도형의 위치 관계는 핵심이 교점이에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교점, 얘가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원 위의 점이기도 해요. 당연히 중심하고 연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얘가 직각인 걸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가 핵심이에요? 반지름이 n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0,0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n이라는 거 이용하면은 그냥 바로 저 직선의 방정식 나옵니다. 그렇죠? 왜? 아니 기울기가 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뭐 그냥 얘는 nx 플러스 y좌표는 몰라 그냥 m이라고 잡죠 뭐. m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얘는 얘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한마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들어가주면 되는데 한쪽으로 다 몰아봐봐요. 왜? 우리는 일반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 얘는 0,0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렇죠? D.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수학상에서 유일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우라고 하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얘는 그냥 외워야 돼요. 얘는 뭐 물론 증명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사실 정리한 증명이 제일 심플하고 간단하다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마저도 길어요. 그래서 매번 증명하면서 문제 풀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그냥 외우고 들어갑시다. 일단은 궁금한 얘기예요. 설명해 줄게.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x계수, y계수, 피타고라스예요. 제곱합 루트.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한다면 그 점 좌표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요. x 대신에 x1 대입하고 y 대신에 y1 대입하면 끝나요. 끝. 괜찮죠? 여기다 그냥 절대값만 씌워주면 돼요. 왜냐면 길이니까 그러니까 크기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빵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자, 그래놓고 무슨 뭐 마이너스 2, 뭐 3?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일단 뭐 3, 4 피타고라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루트 25니까 그냥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4, 32, 플러스 5. 절대값 끝. 괜찮아요? 이게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이걸로 정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자, 된 친구는 잠깐 다른 거 풀고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접하든 안 접하든이에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걔만 잘 쓸 수 있으면 다 풀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까지. 자, 다시 한번 모든 함수 간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점입니다. 그리고 원과 관련된 경우에 모든 애들은 직선과 위치 관계된 두 원의 위치 관계된 거리 논점이 핵심이에요. 직선과 위치 관계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중심 사이의 거리. 일단 얘가 기준입니다. 자, 머릿속에 진짜 각인해 두고 있어야 돼요, 걔네는. 자, 그래서 답 다 나왔네요. 그죠? 거의 다 나왔어요. 자, 얘는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 n제곱 플러스 1 부분에 빵빵 집어넣으면 m이죠? 절대값 m. 뭐야? 이게 뭐랑 똑같다? 반지름 n과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반지름 n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값 m이 n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라 m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괜찮죠? 그럼 여기다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은 nx 플러스 n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구나. 그쵸? 예전에 수학상에서 막 접선의 방정식 막 공식들 엄청 튀어나오죠?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점과 직선사의 거리 하나로 다 끝나요. 진짜로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한다면 표현 좌표는 어떻게 돼요? 요 y, x에다 그냥 빵 집어넣으면 되니까 n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고, 당연히 x절편 같은 경우에는 y에다 그냥 빵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아, 그럼 얘 넘긴 다음에 n으로 나누면 끝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콤마 빵 그냥 이걸로 나오고 끝나네요. 괜찮죠? 그럼 나머지 그냥 피타고라스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잠깐만,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 다시 한번.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예요.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예요. 기울기라는 거는 저희가 뭐라고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기울기가 n이라는 거는 1대 n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길이가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n 배하면 그냥 얘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괜찮죠? 실제로 딱 보이죠? 아니,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굳이 피타고라스로 들어가야 되나? 1대 n이면 이게 그냥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요 길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1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1만 곱해주면 그냥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거리가 얼마로 나온다? 그냥 n제곱 플러스 1이죠 뭐. 괜찮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n제곱 플러스 1. 답은 2분의 1. 괜찮아요? 식이 거의 안 나와요. 괜찮죠? 거의 안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되게 복잡해집니다. 도형학으로 문제 풀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스텝 2 쪽에 있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113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인 건 맞아요. 거의 90% 원에 관련된 문제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 얘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왔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단 중심반지름도 중심반지름이지만 얘는 지금 그림 딱 보면은 P, Q, N 교점이 다 중심과 연결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입니다. 그것만 구하면 돼요.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한 이 내용만 완벽하게 해도 수능 끝날 때까지 적어도 원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한 바퀴만 돌고 추가 힌트 잠깐만 갈게요. 자, 지금 답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자, 지금 답 나온 사람 중에 답 나온 사람이 지금 2명이 있는데 2명 중에 1명은 연립을 안 했고요. 답 나온 사람 중에 1명은 연립을 했어요. 자, 뭐냐면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교점좌표 알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 거의 대부분이 둘이 연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연립할 수 있어요. 연립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원과 직선이 연립하는 문제는 100개 중에 하나 나오면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면 근이 무조건 이쁘지 않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대입하면 무조건 지저분해요. 물론 근의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치만 그거 활용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우주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제해 두는 거는 아닌데 걔를 1순위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걔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됐을 때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원과 직선이 접하는 걸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항상 어떤 모양이 나와요? 항상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잘린 부분 중에 작은 쪽. 자, 요 모양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얘를 활골이라고 부릅니다. 활처럼 생겼으니까 괜찮죠? 활골이라고 불러요. 이런 활골 문제 나오면 90% 이상이 다 무슨 문제일까요? 요 길이에요. 자, 활에 보면은 그 활 모양이 있고요. 활에 뭐가 걸려 있어요? 활에 줄 걸려 있죠? 줄 걸려 있어요. 활에 줄 걸려 있어요. 그 줄을 한자로는 현이라고 부르죠? 얘를 현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그래서 두 개가 교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현 길이밖에 안 나와요. 괜찮아요? 현 길이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건 뭐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라고 그랬죠. 얘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다. 당연히 수선의 발까지 거리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반드시 현 길이를 수직이 등분하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반드시 현의 길이를 수직이 등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이 교점들이 원 위의 점이죠.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요? 중심하고 연결해봐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반지름 알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피타고라스로 현 길이 절반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그냥 2배 하면 그냥 현의 길이에요. 교점 좌표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됩니다. 이해되죠? 교점 좌표를 구하는 순간 무조건 시간 1분 이상 소모됩니다. 무조건 1분 이상 초과로 소모돼요. 거기서 계산 실수 삐끗 나왔다. 멘탈도 소모됩니다. 진짜로. 어디서 틀렸는지 감도 안 잡혀요. 다시 한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예요. 얘로 다 끝나요. 원과 직선이 만나든 안 만나든 뭐부터 하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하는 겁니다. 걔 안 쓰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준다면 직선의 방정식 나왔잖아요. 중심 나와 있고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괜찮죠? 반지름?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 길이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죠? 그 2배 하면 어차피 현 길이죠? 뭐야? 밑변 높이 다 나왔네. 괜찮아요? 끝. 자, 조금만 마무리 해볼게요. 한 2분 정도 있다가 설명 들어갈게요. 원은 교점 구하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교점은 일단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도저히 해도 안 되면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잘했어요. 근데 이거 괜찮지, 형 길이? 오케이.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풀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얘기한 저거 있지. 수능 끝날 때까지 다 돌려요. 저거 하나로. 그러니까 쟤를 표준으로 잡고 모르겠으면 그냥 쟤로 푸는 거예요. 다 풀려요. 그리고 케이스마다 와 얘는 저거보다 이걸로 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다른 풀이를 적용해서 쓰는 거지. 쟤를 표준으로 잡아줘야 돼. 이해될까요? 답은 괜찮을 것 같아요. 쉽지? 자, 삼각형의 넓이까지만 한번 뽑아볼게요. 삼각형의 넓이.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일반형 가지고 가야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그래서 지금 요 식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n분의 1은 빵. 그쵸? 그 다음에 중심좌표 0,0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입니다.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 분의 빵빵 n분의 1이네요. 그렇죠? 루트 2n분의 1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다? 현길이에요. pn, qn 이게 현길이잖아요. 얘 절반만 한번 구해볼게요. 반현의 길이입니다. 반현의 길이. 요거 가지고 가주면 되죠. 반현의 길이. 얘가 지금 2분의 pn, qn의 길이가 될 거예요. 자, 얘는 이거 제곱해서 d제곱 뺀 거의 루트죠. 루트 다시 한번 1 마이너스 d제곱이에요. 루트 1 마이너스 2n제곱분의 1. 끝이죠. 아, 따라서 pn, q, 아니다. 얘는 일단 이대로 냅둬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 an 어떻게 구한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얘는 지금 벌써 이미 구했어요. d도 나왔잖아요. 그냥 얘를 둘만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루트 2n분의 1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2n제곱분의 1. 괜찮죠? 여기다가 n 하나 더 곱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조금만 이따가 마무리할게요. 1분 이따가 마무리할게요. 뭐 마무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끝났잖아. 그쵸? 저 뭐 n 곱해서 극한 쉬면 그냥 끝났죠? 아, 다 바로 보이죠? 바로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자, 최종적으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 여기다가 n만 곱해서는 그냥 얘만 약분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루트 2분의 1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2n 제곱분의 1. 그럼 n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얘만 빵 나오니까. 그럼 요거 어차피 그냥 1로 수렴하죠. 그럼 그냥 루트 2분의 1이지 뭐. 괜찮죠? 따라서 2분의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교점이 있으면 교점을 중심과 연결해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의 핵심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걔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걔 쓰면 다 끝납니다. 수학상에서도 내가 그래서 맨날 고1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제발 원하고 직선 나오면 공식 좀 쓰지 말라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나로 다 끝난다고 계속 그렇게 몰고 들어가요.
그걸로 끝나요. 진짜로 다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뒤쪽에 있는 거 마지막 하나. 자, 이제 남은 게 당연히 뭐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남은 하나? 안 만나는 것도 있겠죠? 115번 한번 가볼게요. 115번.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내가 왜 천천히 설명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도형과급수, 삼각함수 도형극한 들어가잖아요. 이 기본을 또 까먹어요. 진짜로. 다른 뭔가에 자꾸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기본을 놓칩니다. 이 기본만 잡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 풀어요. 자, 1분만 있다가 원과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에 관련된 특이사항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원과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 자, 논점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논점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수능 끝날 때까지 나오는 도형학의 논점은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거리 논점이고요. 두 번째는 각에 관련된 논점이에요. 각에 관련된 거는 삼각함수랑 연계해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나오는 경우가 좀 한정적이에요. 이건 나중에 봅시다. 일단 거리 논점에 대해서 핵심을 잡아볼게요. 지금 얘 봐봐요. 교점이 안 나오면 솔직히 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교점 안 나오면 각 절대 안 나와요. 괜찮죠? 거리밖에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 위에 있는 아무데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무조건 수선의 발까지 거리잖아요. 점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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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가겠죠? 나올 게 뭐밖에 없을까요? 최대거리, 최소거리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최대거리, 최소거리. 그러면 최소거리는 당연한 요쯤 나오겠죠? 최대거리는 대충 한 이쯤 나오겠죠? 다 어느 상태예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한 번 빼고 더한 내용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최대거리 라지엠은 D 플러스 R로 나오고요. 최소거리 스몰 m은 D 마이너스 R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거든. 괜찮죠?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쟤도 똑같아요. 지금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 건 뭐예요? A점과 B점이 고정되어 있어요. 뭐 물론 n의 값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지만 n이 정해져 있다면 얘는 A점, B점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걔가 원과의 위치 관계 당연히 뭘 봐야 돼요? 당연히 중심사의 거리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똑같네. 밑변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밑변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높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P라고 찍어놓은 요점 기준으로는 높이는 어떻게 구해요? 수선의 발까지 거리잖아요. 괜찮죠? 결국에는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만 다룰 수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P점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뭐 물론 얘는 X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이것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좌표를 또 구해야 돼서. 막 넓이 나왔으면은 넓이의 값을 가지고 극한 보내는 거였으면 쉬웠겠는데 제가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아니, 잘했어. 어떻게 알았지? 알았어, 잘했어. 자, 얘는 1분만 있다가 마무리를 한 번만 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거 한 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원에서 몰라, 얘가 지금 일단 원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예를 들어서 25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점 3,4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런 거. 일단 지나가는 점은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만 알면 돼요. 괜찮죠?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무조건 중심 반지름입니다. 괜찮죠? 직각이라는 거. 얘 기울기 얼마예요? 3분의 4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괜찮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3,4인 지점에서 기울기 구하는 거. 미분법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양함수로 만들어서 무리함수 미분법을 적용해도 되고요. 음함수 미분법을 적용해도 됩니다.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친다면 2x 플러스 2y 곱하기 y 프라임은 빵. 그래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예요. 언제? 3,4인 지점에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똑같죠? 괜찮죠? 그 외에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걔까지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제일 심플한 거는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당연히 미분법 고려할 수 있고요. 중심 반지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한 번만 볼게요. 지금 얘는 P점은 언제가 최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P점은 요 지점이죠? 그냥 뚫고 지나가는 요 지점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삼각형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올 테니까. 괜찮죠? 그럼 잠깐만. 중심 지나가잖아요. 얘 접선 기울기가 어떤 상태예요? 얘랑 기울기 똑같은 상태예요. 괜찮아요? 평행한 상태. 이해돼요? 얘 기울기 지금 얼마예요? 얘 기울기 2분의 1이에요. 괜찮죠? 얘 기울기 2분의 1 나온 지점 찾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방식은 두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방식 하나랑 두 번째 미분법 이용하는 방식 두 가지로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얘는 이 기울기의 수직인 걸 중심에서 연결시켜서 가면 되는 거잖아. 얘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x죠? 그냥 연립해서 그냥 좌표 구해주면 돼요. 괜찮죠?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뭐야 아까 연립 안 한다며. 미안. 좌표 구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연립으로 들어가야 돼요. 좌표 구하는 거는. 그럼 x제곱은 5분의 n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n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기울기 2분의 1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있잖아요.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 그럼 여기서 지금 a는 그냥 루트 5분의 n이구나. 괜찮죠? 자, 두 번째, 괜찮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 음함수 미분법으로 가면 되겠죠? 괜찮죠? 그럼 얘는, 똑같이 2x 곱하기 x 프라임 플러스 2y 곱하기 y 프라임. 분빵. 그럼 얘는 y 프라임이, 마이너스 x분의 y네요. 자, 요 값이 지금 얼마로 나와야 된다? 2분의 1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아니 그러면 이 관계를 갖고 있는 저 점좌표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2y는 마이너스 x. 따라서 잠깐만. y분의 x인데 왜 x분의 y라고 썼지? 미안해.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디 갔냐? y는 마이너스 2x네요. 괜찮죠? 요 관계 만족하면은 기울기가 무조건 이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대입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기울기를 이용하는 걸 한 번에 그냥 찾아서 점 이용해서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고 미분법 이용해서 찾아가지고 대입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결국 점좌표는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괜찮죠? 거의 안 나온다라는 얘기인 것 뿐입니다. 얘가 만약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머지 마무리 한 번만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설명했었던 거 잘 들어가야 돼요. 진짜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저 세 개 있잖아요. 이거 핵심,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얘 여기서 들어갈 거 아직 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이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삼각형으로 세직선으로 접하는 경우에 관련된 내용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외접원의, 아니,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용도로도 이게 사용되고요. 되게 많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 내려갈 때 루트 n 곱하기 an 플러스 l 어디 갔어요? 요 an 요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5분의 n 플러스 1 빼기 루트 5분의 n이죠. 할 거는 당연히 켤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켤레로 들어가주면 어차피 얘는 지금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루트 n은 좀 냅두고 이 분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것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켤레 씌우면은 괜찮아요? 원래 요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켤레를 씌운다면은 이거 그냥 제곱이니까 지워지고 분모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나오죠? 그럼 n 지워지잖아요. 그럼 분자 1만 남으니까 어때요? 루트 n과 비교했을 때 개수 1, 개수 1 그쵸? 어차피 루트 n으로 분모자 나누면은 2가 나오게 될 거면 a는 1 나오고 여기 그냥 답이에요. 오케이. 10분의 루트 5다. 오케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1번. 스텝 3에 있는 문제가 이게 좀 골치 아픈데 스텝 3는 얘는 좀 많이 어려워서 저기 숙제는 116, 117, 118번 그 다음에 120번 그것만 해요. 120번까지만. 왜냐면 119번까지 봐야 되고요. 120 아니다. 저기 스텝 3는 미안 122번은 일단 좀 빼요. 왜냐면 얘는 스텝 3 중에서도 스텝 4랑 스텝 3랑 경계선에 있던 애라서 얘는 지금 풀기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119번하고 122번이에요. 119번은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집에 가서 혼자 푼다 그러면 아마 거의 절대 못 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할 거고요. 122번은 일단 빼둬요. 얘는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숙제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19번 한번 해볼게요. 119번.
자, 이거는 힌트를 잠깐 좀 갈게요.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만 좀 얘기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당연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원과 직선 중에서 지금 쟤는 관통하는 게 아니죠. 접하는 내용이에요. 접하는 내용. 자,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 긋는다 그러면 접선 몇 개 나오죠? 두 개 나옵니다. 괜찮죠? 하나의 접선이 아니고 두 개의 접선 얘기하는 거야. 공통된 점에서.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얘 다시 한번 중심에서부터 접접 연결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직각이고요. 얘도 연결시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직각이에요. 괜찮죠? 당연히 교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 놓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아우, 얘는 지금 반지름 똑같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도형이 원 밖의 한 점에서부터 중심까지 연결을 딱 시켜놓으면 위아래가 합동인 게 보여요. 자, 직각이고요. 변 길이 똑같고 대각선 지금 공통으로 쓰고 있죠. 빗변. RHS 합동입니다. 괜찮죠? RHS 합동. 뭐 물론 RHS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어요? 자, 요 분홍색끼리 요거 잘 봐야 돼요. 요 둘이 똑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기서 이거 못 찾으면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1분만 있다가 힌트를 추가로 더 갈게요. 일단은 근본 개념에 관련된 얘기만 했습니다. 찾았어. 오! 두 명이 지금 찾았어요. 우리도 거의 찾았는데. 대박. 근데 뭔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추가 힌트를 잠깐만 좀 갈게요. 자, 지금 도형이 어때요? 되게 복잡합니다. 왜? 원이 두 개나 나왔고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묻는 건지, 아니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묻는 건지, 아니면 원과 2차 곡선이 접하는 내용에 관련된 걸 묻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죠? 자, 늘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나오는 애들, 그래서 스텝 3예요. 복합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수학 문제를 딱 봤을 때는 반드시 주어진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값이 있어요. 미로 찾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주어진 조건이 너무 많으면 시작부터 갈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려요. 근데 이런 애들은 오히려 어떤 경우로 보는 게 낫다? 뭘 구하는지를 봐서 뒤부터 가면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괜찮죠? 특히나 그래프나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과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정보가 과잉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도형만 4개가 나오고 있어요. 축 빼고 직선, 이차함수, 원 2개 괜찮죠? 도형만 4개 나와 있어요. 뭐부터 들어가야 될지 감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부터 봐야 돼요? 뒤부터 보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은 YNRN 얘를 구해보자. 근데 YNRN을 구하려고 하니까 YNRN이 어딨지? 아, 요거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일단 뭐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당연히 둘의 점좌표만 구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자, 근데 점좌표를 구하려고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점이 얘밖에 없는데? 그쵸? 그러면 y는 x제곱 2차 함수에서 pn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ln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아니 뭐 충분히 나오잖아요. y는 미분해주면 어차피 2n이고 지나가는 점좌표는 뭐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으로 우리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x에다 빵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오니까 y는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얘까지 구할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y는 rn 구하려면 rn까지 구해야 돼요. 얘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합니다. 별짓 따위도 못 구해요. 진짜로 제 rn 값을 못 구해요. 진짜 우주가입니다. 제 구하다가 우주가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되게 길고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전에 여기서 생각했었던 이 분홍색 논리, 굳이 우리가 yn, rn 길이 구한다고 진짜 정직하게 얘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yn 점에서부터 접점까지면 사실 어디로 봐도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쟤로 안 보고 yn, pn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둘의 점좌표 다 나왔잖아요. 괜찮죠? 얘는 지금 x에다 빵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마이너스 n제곱이네. 괜찮죠? 그러면 뭐 pn도 yn도 다 점좌표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이 거리 구하는 건 점과 점 사이 거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얘를 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QN도 한 번만 가볼게요. OQN. 자, OQN은 지금 이 길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QN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쵸? 알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왜? 뭐 그냥 점좌표 랜덤으로 잡아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게 y좌표랑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게 축과 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x축과 접하는 경우에는 반지름과 y좌표가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반지름이 y좌표랑 똑같다라고 해서 미지수 구해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똑같다 하면은 얘 y좌표 구해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x좌표도 구해낼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x좌표 구해내면 거리 구하면 되겠지. 근데 봐봐요. 굳이 우리가 정직하게 제로 볼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쵸? 자, 바꿔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이 논리 가지고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지? OQN 길이. 그럼 5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접점까지 거리니까. 접점까지 거리. 근데 얘는 아닌데. 그쵸? 얘는 아닌데. 왜? 이거는 지금 원점에서 그 직선의 접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관통해서 지나가는 애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OPN 길이 가지고 OQN 길이라고 우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접점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되니까 어디로 잡아줘야 돼요? 요걸로 잡아줘야 돼요. XN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왜?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Y에다가 빵 넣으면 나오죠? 이걸 왜 구했지?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2원의 근 접선은 몇 개예요? 하나, 둘,
괜찮아요? OQN을 구하지 말고 OXN에다가 XNPN으로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 점좌표 그냥 나오잖아요. Y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N 약분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N에다가 N 더해주면은 뭐 그냥 얘는 2분의 N, 0이지 이거 그냥 뭐 암산으로도 나오는 거. 괜찮죠?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냥 나오죠? 거기다가 얘 그냥 X좌표만 더해주면 그 끝이에요. 괜찮죠? 다시 한번 얘는 OQN 길이를 갖다가 OXN 길이에다가 XNPN으로 움직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과 직선에 관련된 내용 되게 복잡해요. 오케이. 지금 하나씩 보고 있어요.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문제들 꼭 계속 반복 숙달해서 핵심만 잘 잡아내기 바랍니다. 좀만 1분만 있다 끝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문제풀이는 결론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결론까지 나가는 모든 근거가 되는 베이스 논리가 다 있어야 돼요. 그죠? 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결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확실히 이해될까요? 오케이. 우리도 저거 확실히 괜찮지? 오케이. 얘는 힌트를 좀 줄까요? 그렇죠? 그럼 얘가 n, n 제곱이니까 가로 길이야. 그러면은 얘 길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n인 걸 이용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울기를 비지수로 잡고 원점 지나가니까 mx, 근데 이걸 그냥 anx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은 y는 anx를 갖다가 중심까지 점과 직선 사이가 n이다. 그럼 그냥 끝나요. 오케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중심까지 거리가 5n이잖아요. 5n에서 반지름 3n이니까 2n부터 8n까지죠. 그러면 거리가 최소 2n, 최대 8n. 그러면은 한 개 나오고 나머지 사이에 이렇게. 맞아, 2개씩 나오죠.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점개수니까 요 n인 상태에서 2n 플러스 1, 그러니까 2n부터 8n까지가 6n 플러스 1개죠. 6n 플러스 1개. 점개수가 2n부터 8n까지가 정수개수가 6n 플러스 1개죠. 6n 플러스 1개. 그 중에 2개는 하나씩 나오고 6n 마이너스 1개는 2개씩 나오고. 근데 여기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2n부터 8n까지가 근수에서 작은수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6n 플러스 1개잖아요. 근데 6n 마이너스 1개랑 2개. 얘는 2개씩 나오고 얘는 하나씩 나오잖아요. 하나 다 2개씩 나오고 6n 마이너스 1개는 이게 지금 교정개수죠. 그럼 12n 빼기 2에다가 2 했으니까 12n. an이 12n이 그냥. 너무 쉽지. 따방 확실히 이해 잘 될까요?
왜냐면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로 QN 좌표를 구하는 게 지금 어렵거든. 그래서 아이디어를 바꿔오는 거예요. OQN 대신에 5를 기준으로 새로 다른 접선을 그어준 다음에 그 접선까지 거리로 가도 되는데 문제는 걔는 PN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완전 새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쓰는 게 낫죠. 그래서 OQN 대신에 XNQN을 잡은 거예요. 그럼 어차피 얘는 XNPN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만 더해주고 얘는 따로 이걸로 바꿔서. 그럼 훨씬 쉽지 않냐? 괜찮죠? 혜연이 괜찮을까요? 너무 어려울까? 계산이?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지금 얘는 자, YMPN이 지금 얼마로 나오죠?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n제곱, 그 다음에 둘 차이는 2n제곱이니까 제곱하면 4n 4제곱 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나오는 얘 같은 경우 OX는 지금 2분의 n입니다. 그 다음에 XNPN이면 이거 X가 2분의 n 차이 나고 n제곱 차이 나죠? 잠깐만. 이 전체 길이 절반이잖아요. 그냥 딱 얘 길이 반이에요. YMPN이 절반. 괜찮죠? 아예 일일이 그냥 다시 구해도 돼요. 2분의 n의 제곱, 4분의 n제곱에다가 둘 사이의 차이 n제곱, 제곱하니까 n 4제곱, 루트. 딱 이거 2분의 1 하면 얘 나오잖아요. 괜찮죠? 그래 놓고 극 한 번 내고 있어요. 얘 지금 최고차가 몇 차예요? 루트 내부로는 4차. 대수함수 기준으로는 2차. 괜찮죠?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극한의 논리 입장에서 보면 2n 제곱하고 얼마 차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자, 얘 봐봐요. 지금 이거 2차인데 지금 1차가 낄 자리가 있어요? 없죠? 그럼 결국에는 얘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루트 내부 4차. 최종적으로는 2차죠? 얘는 그냥 n제곱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애요. 괜찮죠? 답이 얼마? 2분의 1입니다. 괜찮아요? 직관적으로 정리해서 봐줘야 됩니다. 꼼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극한의 핵심은 작은 거 무시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 있으라면 안 하잖아요. 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빼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큰 걸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만 보면 될 겁니다. 자, 답은 50이에요. 자, 그리고 뭐 120번은 나중에 숙제로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길고 긴 도형에 대한 내용이 끝났어요. 왜 이렇게 도형을 자세하게 했죠? 요 다음 달은 급수부터 이제 미친 듯이 도형 나와요. 진짜로. 중간고사에 100% 확실하게 도형 문제 2개 나온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도형과 급수 하나. 두 번째 삼각함수 도형 극한. 일단 최소 2개 확정이에요. 그래프 말고도 무조건 도형 관련된 문제가 2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엄청 복잡해요. 수열의 극한이 문제가 아니고 도형과 급수랑 삼각함수 도형 극한. 괜찮죠? 무조건 마스터해야 됩니다. 무조건 맞아야 돼요. 100%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야 돼요. 오케이? 자, 걔네들은 어느 정도라고요? 수능도 그냥 매년 나오는 애들이에요. 수능도 매년 나오는 애들. 지금 하루빨리 조속히 마스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 좀 시간 걸리더라도 꼼꼼히 본 거예요. 뒤가 편해지려고. 괜찮죠? 이 논리, 오늘 한 거 논리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다 끝낼 거예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 일단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일반항 자체가 AR의 n-1 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얘는 어떻게 본다? 수렴 조건이 딱 2개 존재하죠? 첫 번째, 초항이 0인 경우. 초항이 0인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얼마 나와요? 빵 나옵니다. 왜냐면 초항이 0이니까 뭘 곱해도 계속 빵이에요. 자,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나면은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이때도 또 있죠. 그렇죠. 자,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은 극한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2분의 1이 무한대제곱은 빵이잖아요. 크기 자체가 계속 영원히 줄어들기 때문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없이 항상 0으로 나온다는 거 혹시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또 있죠. 초항이 0이 아닌 경우 공비가 1일 때요. 그렇죠? 공비가 1일 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은 수렴을 합니다. 아니, 초항은 A고 공비는 1이죠. 아니, 그럼 얘는 뭐예요? 다 초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비가 1.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라고만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게 등차수열이라고도 해요.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기도 해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 씌우면 어때요? 상수이죠? 수열. 괜찮아요? 그러니까 AN이 그냥 4, 뭐 이런 거. n에다 뭘 집어넣어도 4만 나오는 거잖아요. 상수수열. 뭐 물론 상수수열이라는 용어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상수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당연히 그냥 초항으로 나오겠죠. 괜찮아요? 끝. 요거밖에 없죠. 이게 전부 다죠. 그렇죠? 다시 한번 수렴 조건을 핵심적으로 압축시켜 보면은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조건만은 재고요. 그 수렴값까지도 알아야 돼요. 괜찮죠? 수렴값까지도. 왜? 이 수렴값이 뒷단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뭐 간단하게 쉬운 것부터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저기 130번 풀어봅시다. 쉬운 거. 자, 꼴만 봐봐요. 분모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분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니까 더 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밑이 4인 애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쉬웠네. 답 1번이죠? 그쵸? 왜? 밑이 3짜리인 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답이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1번. 자, 그럼 133번 한번 풀어볼게요. 스텝 1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스텝 1 중에서. 아마 여기저기서 몇 번 봤을 겁니다. 내신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무난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 풀었어요.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모든 극한은 늘 얘기하지만 꼴부터 봐야 돼요. 꼴부터 봐야 됩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A 때문에 지금 몰라요. 둘 중에 누가 큰지 몰라요. 괜찮죠?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4의 n제곱이에요. 뭐 일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겁니다. 왜냐면 A 값은 지금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얘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어때요? 얘가 수렴하려면 어때야 된다고요? 사실상 둘이 똑같아야 돼요. 지배적인 수가 얘도 어차피 4의 n제곱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16이 A는 16을 넘어가면 돼요? 안 되겠죠? A가 16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얘 무한대가 얘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발산합니다. 괜찮죠? 자, 그럼 1차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A가 16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수렴하려면. 같아도 안 됩니다. 같아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 계산해봐야 된다 그랬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뚜껑을 따서 지워봐야 돼요. 그래야 얼마로 수렴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켤레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 분자 16 n제곱 플러스 a n제곱 빼기 16의 n제곱. 분모는 루트 아이고 4의 n제곱.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얘네 둘이 지금 지워지네요. 자, 이해되죠? 지금 A는 16보다 작다 그랬어요. 실제로 지워졌어요. A가 16보다 작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자는 일단은 모르겠는데 분모에서는 어때요?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루트 플러스 무한대죠. 근데 봐봐요. 얘도 급수로만 놓고 오면은 4의 n제곱과 같은 급수예요. 괜찮죠? 얘도 4의 n제곱이죠. 얘가 지금 A가 16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얘네랑 같이 놀 수 있는 위치인가요? 안 되죠. 얘 배제도 되죠. 괜찮죠? 다시 한번. A가 16보다 작기 때문에 분모에서 지금 지배적인 애는 4의 n제곱이라는 거예요. 얘는 있으나 마나예요. 자, 그러면 얘는 빼버려도 될 겁니다. 꼴만 놓고 오면은 4의 n제곱 2개 분의 a의 n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한 줄만 더 쓸게요. 마지막으로 진짜 한 줄만. 그냥 무시했다고 하지 않고 에이 몰라 4의 n제곱이 제일 크겠지. 분모 분자의 4의 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괜찮죠? 자, 늘 얘기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가장 큰 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도 4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분자도 4의 n제곱으로 나눠준다면 얘는 루트 내부로 들어갈 때 16의 n제곱분의 16의 n제곱 플러스 a의 n제곱이고요. 얘는 4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이니까 1이 될 거예요. 괜찮죠? 분자는 어떻게 돼요? 4분의 a의 n제곱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다시 한 번만 n이 무한 들어갈 때 마지막 정리만 할게요. 하트 찍기로 들어가면은 1 플러스 16분의 a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4분의 a의 n제곱이에요. 자, 얘는 100% 빵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꼴만 넣고 본다면. 자, 1분만 이따가 마무리할게요. 몇 번? 오케이. 내용이 잘 될까요? 그치. 일단은 첫 번째 A가 16보다 작아야지만 제가 수렴할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A가 16보다 작다는 걸 봤으니까 저거
결례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모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an제곱은 영향력이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n제곱으로 통째로 나눈 거지. 그럼 끝나요. 오케이. 괜찮을까? 자, 극한에서 정확한 논리로 문제 풀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저희 다시 한번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 A라고 얘기했어요. A 음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마무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분모는 얘 때문에 1로 가고요. 얘 때문에 1로 가요. 결론은 얘만 수렴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2분의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얘만 수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자, 얘가 수렴하는 A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밑이 4분의 A인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4분의 A가 지금 초항이고요. 4분의 A가 공비예요. 이해되죠? 근데 4분의 A는 지금 A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초항이 빵이 나올 리가 없어요.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비인 4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음수가 나오진 않으니까 A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 2, 3, 4, 4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명백하게 풀어야 돼요. 이 쉬운 문제를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가 빠바바바박 해서 끝내면 솔직히 말해서 1분이면 끝나요. 근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오래 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간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극한의 개념이 그냥 암기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극한이 뭔지에 대한 걸 조목조목 따지면서 들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수능은 그런 걸 찌르고 들어와요. 수능 문제 스타일들 보면 볼수록 어떨까요? 모든 수능 문제 스타일은 정말 획기적인 걸 만들죠? 그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획기적인 게 다 뭘까요? 정의에 충실하면 다 풀리는 애들로 나와요. 정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개념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5개념 잡혀 있으면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요. 괜찮죠? 그래서 자꾸 길게 좀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다신 볼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거를. 다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오래 설명할 시간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고민할 시간 자체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저쪽에 미안해. 136번을 할까 했는데 136번은 그냥 요거 어차피 지수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은 내용이라서 얘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더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저기 수원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수원에도 있는 문제. 저기 미안 137번 요게 스텝 2 치고 지금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걸 스텝 2에다가 넣은 게 좀 실수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37번 1분 만에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이걸 스텝 2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답 나오면 괜찮은데 은근히 생각보다 많이 틀려가지고 스텝 2에다 넣은 겁니다. 지금 우리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 상태에서 137번은 그냥 암산으로 10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다행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뒤쪽으로 좀 나가볼게요. 답 5번이에요. 뿅.